안녕하세요. 아마따 올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계면활성제에 대해 공부해 보았죠. 이번 강의에서는 그 계면활성제가 화장품에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보시지요. 시크릿 노트 54쪽 화장품의 제조 기술입니다. 가용화는 물에 녹지 않는 소량의 유성 성분이 계면활성제의 미셸 내부 또는 표면에 흡착돼서 용해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태예요. 따라서 가용화력과 미셸 형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를 가용화제, 용해 보조제라고 불러요. 가용화제의 종류는 폴리소르베이트 80 정도만 외워주시고요. 적용 제품은 스킨토너, 아스트리젠트, 향수, 미스트처럼 투명한 상태의 화장품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오일 성분을 미셸이 둘러싸고 친수성기가 바깥에 드러납니다. 미셸의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빛이 투과돼서 투명하게 보여요. 투명화 화장품은 가용화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다시 누구라고요? 스킨, 토너, 향수, 미스트 같은 것들입니다. 다음은 유화라는 화장품 제조 기술인데요. 유화는 물과 기름을 혼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예요. 물에 기름을 한두 방울 넣고 잘 흔들어주면 기름은 작은 입자로 쪼개져서 물속에 흩어져요. 마찬가지로 소량의 물을 기름에 넣고 흔들면 물이 작은 입자로 갈라져서 기름 속에 흩어지죠. 하지만 흔드는 것을 멈추면 금방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다시 뭉치고 결국에는 물과 기름으로 분리된 상태로 변하죠. 유화는 이렇게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액체들이 분산된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한 종류의 액체가 작은 입자로 다른 종류의 액체 내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가 에멀전인데요. 유화는 영어로 에멀전이라고 부릅니다. 분산된 작은 입자들이 안정돼서 에멀전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물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첨가되는 제3의 물질이 바로 계면활성제예요. 에멀전은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액체들이 분산된 상태예요. 에멀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계면활성제입니다. 화장품에도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피부에 바르려고 화장품을 열었는데 기름이랑 물이 분리된 상태로 있다면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싹 사라지겠죠. 먼지나 기름기를 닦아내는 기초 화장품인 클렌징 크림은 물속에 산을 포함한 기름 등을 섞고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킨 제품이에요. 안정한 에멀전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연구를 통해서 피부에 안전한 계면활성제와 그 양을 조절하여 안정한 상태로 에멀전을 유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액체,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의 계면활성제를 처리한 후에 교반을 해요. 교반기는 후에 나오겠지만 믹서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섞으면 물과 오일 사이의 계면의 장력, 당기는 힘이 낮아져서 물과 오일의 한쪽이 연속상, 즉 분산매가 되고 다른 한쪽이 미세한 다수의 액적, 분산질이 됩니다. 이렇게 연속상에 분산되어 있고 유지되어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과 오일이 많이 있는데 물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오일이 연속상이 되는 거고 또 물은 분산질이 되는 거예요. 오일 속에 물이 흩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유화액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가 분산되었는지에 따라서 OW형, WO형, WOW형, OWO형 에멀전이 있습니다.
W는 물이고 O는 오일 기름이에요. 뒤에서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물 속에 기름이 분산되면 OW형. 반대로 기름에 물이 분산된 형태는 WO형입니다. 이때 WO형 에멀전을 다시 물에 유화시키면 WOW 에멀전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OW 에멀전을 다시 오일에 유화시키면 OWO 에멀전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유화를 여러 번 한 건 다상유화라고 불러요. 분산된 액의 지름 크기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마이크로 에멀전, 나노 에멀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내용은 시크릿 노트에는 없는데 참고사항으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해요. 유화액의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물질들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발생을 해요. 응집은 같은 물질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밀입자가 큰 입자를 형성해서 뭉쳐지는 현상이에요. 크리밍은 콜로이드가 균일하지 못해서 물질이 분리되어 상부에 부유하는 떠다니는 현상이고요. 침강은 콜로이드 분산상이 균일하지 못해서 물질이 분리돼서 하부에 가라앉아 분리되어 있는 형태예요. 중력, 원심력에 의한 물리적 침강과 가용성 물질이 결합하여 불용성의 침강이 되는 화학적 침강이 있습니다. 하빌은 응집된 분산 입자의 계면막이 파괴되어 같은 물질끼리 서로 융합되어 합해지는 현상이에요. 응집과 비슷하긴 하지만 입자가 뭉쳐서 커지는 원인이 다르지요. 응집은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하빌은 분산 입자의 계면막이 파괴돼서 같은 물질들끼리 합쳐지는 거예요. 오스트왈트 숙성이란 수성과 유상이 완전히 분해돼서 계면이 형성되는 겁니다. 유화액이 불안정하다면 안정하게 해야겠죠? 유화액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점증제를 사용하여 연속상의 점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유화제와 내상의 온도를 높여 내상의 점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를 더더 작게 해서 분산상과 연속상의 밀도 차이를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형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원인들인데요. 이러한 원인들이 제형의 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원료의 투입, 혼합 순서가 바뀌면 불안정한 미셸이 형성될 수가 있어서 분리 현상이 잘 일어나고요. 기타 첨가물이나 휘발성이 있는 원료, 향료는 냉각 후 45도 전후에 투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반기의 속도가 느린 경우는 유화 입자가 커서 성상이나 점도가 달라지고 안정성 문제가 발생해서 점증제, 분산제의 분산이 어려워서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유화제의 HLB 값이 바뀌어서 상이 불안정한 상이 되고요. 산패의 원인이 됩니다. 유화 제품의 경우라면 진공 상태에서 기포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제품의 점도, 비중에 영향을 주고 산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 그림은 OW형 유화 상태인데요. 물에 오일이 분산되어 있어서 친수성기인 계면활성제의 머리 부분은 바깥으로, 소수성기는 오일을 감싸면서 안쪽에 위치합니다. 앞서 가용화는 빛이 통과하여 투명했지만 유화는 빛이 반사돼서 불투명합니다. 그 이유는 물과 오일 성분이 굴절률이 다르고 분산되어 있는 입자도 가용화에 비해 크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고 우리 눈에는 마치 우윳빛처럼 보이지요. OW형은 물이 주성분이니까 불투명한 화장품 중에서도 좀 묽은 스타일, 에센스나 로션이 해당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기름에 물이 분산된 형태 WO형을 볼까요? 오일 성분의 계면활성제 성분을 첨가하면 미쉐엘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림처럼 머리 부분은 기름을 피하여 서로 뭉쳐지고 꼬리 부분은 기름 속으로 퍼져 있는 형태를 상상하시면 돼요. 이걸 앞서 역 미셸이라고 했죠. 이 역 미셸에서 머리 부분이 형성하는 구형 모양의 크기는 포함된 물의 양과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WO형 유화제는 자외선 차단제, 크림, 클렌징 크림 등이 해당돼요. 다상유화, 다중유화라고 불리는 건 기존의 유화 방법에서 한 단계 더 거치는 과정이에요. OWO형 또는 WOW형이 있습니다. 유화액 이렇게 형태를 판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관, 색소, 희석, 전기 전도도를 통해서 판별이 가능합니다. 일단 외관으로 형태를 판별하는 방법은요. 딱 보고 OW형인지 WO형인지 판별하는 거예요. 외관상 크리미하면 OW형, 끈적이는 느낌이 들면 WO형입니다. WO형은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된 거잖아요. 기름에 물이 퐁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져보면 아주 끈적끈적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색소에 의해 판별을 하는 건데요. 유화액은 분산매에 녹는 염료로 염색한 후에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 OW형은 분산매가 물인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염료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색이 퍼집니다. 그리고 희석에 의해서 OW형인지 WO형인지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유화액은 분산매와 혼합되는 액체와 쉽게 혼합되고 혼합 정도를 통해서 판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OW형은 물 속에 기름이 분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는 희석되는데 오일에 넣으면 층 분리가 나타나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음은 전기전도도에 의한 방법입니다. 앞서 물은 극성 분자 물질이라고 했죠. 따라서 전기전도도를 가집니다. OW형 유화액은 WO형 유화액보다 훨씬 큰 전기전도도를 가집니다. 분산. 지금 우리가 가용화, 유화하고 이제 세 번째 분산으로 넘어온 거예요. 분산이란 넓은 의미로는 분산매가 분산상에 퍼져 있는 현상을 말해요. 액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를 유화라고 하고 기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를 거품이라고 하죠. 좁은 의미의 분산은 고체가 액체 속에 퍼져 있는 현상이에요. 물이나 오일 성분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균일하게 분포가 되는 거죠. 화장품에서 고체 입자를 액체에 분산시킨 것으로는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네일 에나멜 등이 있고요. 이러한 제품의 제조 시 고체 입자의 침전, 고체 입자 간의 응집을 막기 위해서 분산제를 통해 그 고체 입자가 액체 속에 아주 균일하게 퍼지고 혼합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분산제는 안료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예요. 안료는 물에 녹지 않죠. 안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점은 색소 부분 공부할 때 다시 다룰 거예요. 분산된 고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클로이드, 콜로이드, 서스펜션이라고도 불러요. 네일 에나멜은 서스펜션이에요. 분산제의 종류에는 벤토나이트, 폴리하이드록시, 스테아릭 애시드 등이 있습니다. 분산도 그림으로 같이 볼까요? 고체 입자가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고체 입자와 응집한 입자를 분쇄해서 작은 입자와 콜로이드 입자로 만들어요. 이때 생성된 작은 입자가 뭉치면 다시 커지겠죠. 그래서 고체 입자가 이렇게 응집돼서 서로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제를 넣습니다.
화장품 제조 기술, 가용화, 유화, 분사는 기출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각각의 특성과 적용 제품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